선생님, 허리가 아프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까치발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근력 저하 증상이라든지 마비 증상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한번 저한테 들어온 게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까치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진 분들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의료진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근력평가를 흔히들 MMT라고 부르거든요. 이 MMT의 기준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MMT라고 하는 거는 0점부터 5점까지 6단계로 구분을 해서 근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5점이나 4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의 정상이란 말이거든요. 5점은 완전 정상이고요. 4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힘이 약간 딸리기 시작하는구나 정도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뭐 힘이 딸린다고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천추 1번 손상에 의해서 까치발을 하는 동작에서 뭔가 문제를 느낀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3점 이하의 점수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3점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외발로 까치발을 해보잖아요. 외발로 까치발 하면 5점이나 4점은 뭐 외발로 까치발 한 채로 반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외발로 까치발을 한번 해보면은 발을 드는 게 뭔가 불안정한다든지 정상 쪽에 비해서 발 뒤꿈치가 올라가는 각도가 좀 감소가 된다든지 불안정해서 이렇게 뒤뚱뒤뚱 조금 몸이 좀 흔들린다든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3점 같은 경우도 좀 편차가 좀 크거든요. 같은 3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발 뒤꿈치를 제법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아주 조금밖에 못 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치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면서 자기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2점이 있어요. 자, 2점은 어떤 거냐고 하면 외발로 까치발을 하는 거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발로 까치발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자, 외발로 까치발을 해보라고 하면 3점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발 뒤꿈치가 살짝이나마 들리는데 2점 정도인 사람은 외관으로 봤을 때 아예 못 드는 건 아닌데 한 1mm, 2mm 한 그 정도 들똥 말똥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다른 근육들을 사용을 해서 겨우 드는 정도라서 실제적으로는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즉 까치발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근육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몸무게를 지탱 못 해줄 만큼 근력이 저하가 되어 있는 증상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점부터 뭐 마비가 온 거냐? 그건 아니에요. 2점 정도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체중을 버티지 못할 뿐이지 그냥 우리가 맨바닥에서 시행을 해보면 발목을 내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까치발이 된단 말이에요. 내 체중을 버티지 못할 뿐이지 움직임 소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마비가 아니에요. 즉 2점까지는 조금 확실하게 좀 치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더 조금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1점입니다. 근력평가할 때 1점인 경우는 이래요. 눕거나 앉아서 다리를 뻗고요. 뻗은 상태에서 발을 한번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까치발을 해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데 실제로 아예 안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약간은 내려가는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내려가요. 내 뜻대로 안 내려가고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이 조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근육을 조금 사용을 해서 발이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도가 2점 정도인 사람은 발목이 우리가 체중이 지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점인 분들은 그 각도 자체가 아주 조금 작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작아요. 해보면은. 자, 그리고 아쉽게도 0점인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0점인 분들은 아예 자기 발이 아니에요. 이미 내 살을 만져봐도 내 살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발을 내려줘도 어느 정도 내렸는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될 정도라고 보면 돼요. 발이 아까 전에 이 1점인 분들은 어느 정도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라도 조금 내려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움직임 자체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1점인 분들, 0점인 분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마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 한번 이해를 꼭 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도 3점 혹은 나쁘면 2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관련된 제가 운동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막상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1점이거나 0점인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아쉽지만 우선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우선은 병원을 가셔서 의료진들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고 수술 여부도 조금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재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의료진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근력평가 점수가 2점인 사람을 위한 운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근력평가가 2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벽 같은 곳을 짚고 우리가 외다리로 까치발을 하면 들린다고 했어요? 못 들린다고 했어요? 예, 까치발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안 돼요. 겨우 한 1, 2mm 정도 들까 말까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앉거나 누운 상태, 그러니까 내 다리를 이렇게 뻗거나 한 상태에서는 발목을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여기가 아프고 문제 있는 다리라고 하더라도 발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2점인 분들은 마비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고 하면 이게 외다리로 까치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다리로 까치발을 하려고 무리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실 운동을 해야 점점 단계에 맞춰서 진도가 나갈 건데 환자분들은 특정 동작이 안 되거나 근력 부족 증상이 느끼면 그걸 정상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까치발 환자의 경우 자 외다리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시도하면 안 되며 점수가 2점인 분들은요. 2점인 분들은 우선 이렇게 다리를 뻗고 누운 상태 있죠. 편하게 통증 없는 상태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발목이 내려가는 근력이 더 좋게 만든 다음에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처럼 세라밴드, 탄력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탄력밴드를 발가락 아래쪽 부분 있죠. 발가락 부분이나 너무 밑에 두지 말고요. 발가락이 홈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발 상태에 맞춰서 한번 근력을 조절하고요. 발목을 이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악셀 밟듯이요. 자, 그래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가고를 반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앉은 상태가 허리가 너무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누우시면 돼요. 대신 지금처럼 밴드 장력을 다시 조절해 주고요. 자,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통증이 없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힘 뺐다가 내려갔다가 힘 뺐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고요. 여러분들 근력 상태에 맞춰서 밴드를 아래로 내리고 하는 운동을 좀 반복해 주세요. 제가 시켜보면은 10번을 해도 괜찮은 분도 있고 20번, 30번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었는데 또 운동 강도가 높으면 쥐가 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고 나서 쥐가 나는지 안 나는지 통증이나 방사통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까치발을 했을 때 근력평가가 2점이 나온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두 번째 운동은 바로 앉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선자세에서 외다리로 까치발을 할 때 안 된다는 거지 2점 정도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외다리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동작 있죠. 이건 무게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을 가지고 저항을 약간 주세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양만큼 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천천히 올려서 2, 3초 정도 머물렀다가 내리고 마찬가지에 천천히 2, 3초 정도 올렸다가 내리고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점수가 2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동작이 또 안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수건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자, 수건을 먼저 바닥에 지금처럼 한번 깔아봅니다. 그리고 발 앞쪽 면을 가지고 수건을 밟아보세요. 그리고 발바닥 앞면을 가지고 발을 쭉 이렇게 내리는 압을 주면서 무릎을 한번 이렇게 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생각보다 조금만 더 뒤로 오세요. 다리가요. 자, 그리고 슬라이딩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미는 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닥을 닦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발목 각도가 지금 까치발 각도가 됐죠? 이렇게 됐다가 오는 것들 반복을 하는 것들도 좋은 수단이기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단순히 까치발 하는 동작이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 이 운동부터 먼저 하고 그 운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까치발을 했을 때 근력평가 점수가 2점이 나온 분들을 위한 세 번째 운동은 바로 짐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앞서 했던 운동하고는 좀 다르게 짐볼은 지금처럼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이 있는 반면에 얘는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고요. 저를 밀어내는 압력이 제법 좀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탄성 있는 공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게 좀 좋은 수단이에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자, 누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다리를 일부러 한번 올려봤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무릎 펴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짐볼을 까치발을 만들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짐볼도 저를 밀어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등척성 근력 압력이 아까 전에 우리가 밴드를 밀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한 수축력이 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꾹 밀었다가 2, 3초 후에 풀었다가 꾹 밀어서 2, 3초 후에 풀었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운동을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2초씩 눌렀다가 뺐다를 한 10번 정도 했잖아요. 자, 이 10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초를 했다, 3초를 버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비 환자, 근력 저하가 증상이 생겼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운동을 하고 나서 나한테 있었던 방사통이라든지 통증 증상이 더 증가가 되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다?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자세를 바꾸든지 운동의 강도를 조금 낮추든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까치발을 한번 테스트를 했더니 근력평가 점수가 이제 3점이 나온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의자에 앉으세요. 자, 근력평가 3점이면은 우리가 선자세에서 외다리로 했을 때 발 뒤꿈치가 불안정하든지 조금 덜 올라가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긴다고 했죠. 자, 외다리에서 버티지 못하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 정도이고 어느 정도 근력은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다리로 당장은 시도는 하지 말고요. 지금 하는 운동을 먼저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쪽 다리가 이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2단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드는 운동 했죠. 자, 이거보다 좀 더 압이 좀 더 높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덤벨을 하나 지금 올려놨어요. 지금처럼 덤벨을 하나씩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덤벨 무게가 좀 작다라고 하면은 손 가지고 저항을 주셔서 힘을 더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2, 3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리는 걸 반복을 해주시고요. 덤벨 무게가 만약에 처음부터 좀 더 이렇게 무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더 무겁게 하셔서 2에서 3초 유지했다가 내리시는 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튼튼한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요거는 캐틀벨이에요. 캐틀벨은 밑면이 반반해서 이게 쓰기가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손을 가볍게 지금 얹혀 놓아서 무게감을 스스로 좀 조절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3단계인 분들은 발목이 약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불안정 증상이 조금 같이 생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올려놓고 발 뒤꿈치를 들자고만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들다 보면 발목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막 발목이 휘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휘지 않고 정확하게 정자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써서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우선은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까치발 근력평가 점수가 3점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선자세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점수가 3점인 사람들은 지금처럼 외발로 했을 때 드는 것이 약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5점이라든지 4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다리를 들고 외다리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3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처럼 좀 작거나 아주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거나 또는 올라갈 때 지금처럼 발목이 약간 같이 옆으로 휘면서 불안정성이 조금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다리가 아닌 조건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벽을 짚었다라고 하면 외다리를 도전하지 말고요. 두 다리로 발 뒤꿈치 드는 거, 까치발 하는 운동을 시도를 하세요. 지금처럼요. 발 뒤꿈치를요. 자, 벽을 꼭 안 짚고 우리가 식탁이라든지 책상 같은 거 짚고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발 뒤꿈치를 들 때 손상척이 있다라고 하면 손상척 있죠. 손상척은 발이 이렇게 조금 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손상받지 않은 쪽을 가지고 무게 중심을 조금 조절을 조금만 해주세요. 어느 쪽으로 무게를 더 실을지요. 그리고 2, 3초간 유지했다가 내리고요. 마찬가지 2, 3초간 내렸다가 내리고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는 아무리 많이 올린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발목이 이렇게 불안정성이 지금처럼 생길 정도로는 들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이 운동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제자리 걷기도 해보세요. 월마치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자, 벽을 짚고요. 몸이 약간만 조금만 뒤로 오세요. 벽을 이렇게 짚은 상태에서 우리가 발 뒤꿈치를 한번 들 수 있는 만큼 많이 무리해서 들지 말고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거예요. 발은 내려갈 때 발 뒤꿈치는 까치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멀쩡한 쪽은 발 뒤꿈치가 많이 들리고 우리가 다리가 닿는 약한 쪽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까놨는 증상들이 조금 생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이쪽 다리는 일부러 지금 조금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환자들은 실제로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금처럼 월마치 동작을 통해서 보행할 때 까치발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마치 동작을 통해서 까치발을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 뒤꿈치 들고 평지 걷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 재활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력 저하 증상으로 인해서 까치발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수준의 재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몸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활은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정도의 운동을 못 버티거나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몸에 맞춘 새로운 운동, 직접적인 치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의료진에게 그리고 물리치료사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재활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운동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보고 자신의 운동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